증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누구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뉴스텝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가족 증인 없이 6일 청문회. 자, 이런 거를 극적 합의라고 해야 할까요? 여야가 정말 그렇게 싸우더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3시간 전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증인 문제는 배치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정대 국장,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진짜 야당이 통 크게 양보를 한 겁니까? 이 청문회권에 대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라기보다는 구육지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6일 지나고 나면 9월 6일 지나고 나면 7일에는 임명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청문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청문회를 한번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만약에 2, 3일에 청문회를 했더라면 지금 6일 하루인데 2, 3일 이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증인조차도 한 명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2, 3일에 그때 합의했을 때는 22명이나 할 수가 있었어요. 장영표 교수라든지 등등 여러 핵심 증인들을 부를 수가 있었거든요. 단지 가족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무산시키고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가족도 안 되고 그다음 후보자 혼자 그것도 하루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려고 했으면은 2, 3일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반발이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탑10 앞부분만 봐도 부인, 딸 의혹들이 줄줄이 있는데 물론 그건 검찰 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때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 좀 뭔가 맹탕 같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원내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조국 후보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제 여러 매체와 다 이렇게 중계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조국 후보의 장관 후보에 대한 어떤 찬성 여론을 높이는 그런 결과로 좀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떤 질타라든지 이런 당내에서의 질타나 이런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요. 이게 일종의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도 높게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하나도 얻은 거 없이 결국은 밀리다가 결국 하루 청문회로 이렇게 조국 후보만 거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청문회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지금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에 의한 입시 부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빨리 조국 후보의 부인과 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혹은 사법 처리해야 될 사안이면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조국 후보가 만약에 부인이나 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금요일은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일 수는 있는데 네. 강성호 부대변인 이제 모레 이날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하루만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정말 조국 후보자에게 또 비난을 화살을 많이 받던 아니면 조국 후보자 말을 정말 잘했던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건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임명에는 뭐 크게 법적 하자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그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알 권리 그걸 국회가 무시했다는 점에선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6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클리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이후에 새롭게 불거져 있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 총장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턴십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도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오히려 더 인사청문회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문회 통해서 모든 의혹이 좀 깔끔하게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3시간 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전이네요, 거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조국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일단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그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는 대답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도 없고 지금 새롭게 불거진 뭐 입학 자료 위조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힐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하정우 국장 말씀하셨던 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고육주 책임가 맞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증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가족 증인 채택을 안 하기로 한 거고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증인들이 뭐 당국대, 뭐 장영표 교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장영표 교수 어저께 조사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이제 검찰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수사기관 다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을 닫으면 이거 추궁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그러니 사실 증인이 출석해도 거기서 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가정하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거라도 잘하는 게 자유한국당에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청문회가 재밌는 게 보세요. 어쨌든 공격과 방패지 않습니까? 사실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제일 궁금한 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뭘 물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이 의혹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건데 이미 양쪽이 기자간담회씩 한 번씩 했습니다. 속된 말로 패를 한 번씩 다 깐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답한 거. 예. 자유한국당은 뭘 들고 있는 거 나름대로 지금 패를 한 번씩 다 깐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저께 했던 거 이상의 게 뭐가 나와야 속으로 얻을 수 있을 거고 조국 후보자도 그때랑 똑같이 모릅니다. 뭐 사모펀드는 이번에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만 또 반복해서는 이거 의혹이 해석됐다 볼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기자간담회 이후에 오늘 아침 조간에서 보도된 그 새로운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조국 후보자를 추궁하고 조국 후보자는 거기에 뭐라고 잘 대답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결국 청문회 승패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극적 합의된 청문회를 모두 다 반기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비판 선봉에 섰습니다. 먼저 오신환 원내대표의 오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했는데 이 거대
제1야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니까 바른미래당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상당히 났죠. 왜냐면은, 지금 오신환 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3.5일만 주고 인사청문 보고서 다시 재송부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증인을 데려다 하려면 5일 전에 증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가능한 건데 나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3.5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럼 하지 말라는 거 결국은 조국 후보자만 데려다 놓고 면피용 자기 해명 변명만 늘어놓게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예. 이거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바로 이 인사청문제도를 조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하고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서로 일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이 이런 상태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자유한국당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또 중진까지 해서 중진까지 연석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문회를 그러더라도 좀 하는 게 여론상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바꿔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오신환 대표 그러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만 끝나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오더라도 바로 뭐 부적격이 나오든 적격이 나오든 바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양탄자 깔아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된다면 만약 청문회 한다면 나중에 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자고 하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참석 못하겠다 해서 지금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장제원 의원도 맹탕 청문회에 판 깔아주는 제1야당이 어딨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이 국정조사 특검 이거는 유효한 카드일까요?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입장은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차고 넘치는 비위 또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는 뭐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장은 뭐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저 여당의 말처럼 허만수 부장 저 청문회 끝나면 국정조사하고 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조국 기자간담회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 약간 이익을 본 측면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상당히 이제 매스컴에다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때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를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사태는 이것으로서 좀 일단락됐다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바로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그렇죠. 나오느냐. 예. 조국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딸에 대해서 어떤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 국면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6일 금요일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 하루 열립니다. 오후 속보 살펴봤습니다.